8월 20일부터 10일까지 전문가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기 드낙찰에서 직원들이 필요해요. 직원들이라기보다는 강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진. 우리 같이 일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교대 쪽에서 같이 일해 주신 분들은 저한테 배워서 투자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하고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 맞춰서 일도 해주시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제 와서 배워서 저희들처럼 학원을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8년 차 되다 보니까 또 운영하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희망과 꿈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번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지금 여기 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여성쌤이 같이 수업을 진행을 또 해주실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야도 있을 거고 그 연령대에 바라보는 시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아주 깊은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안고 한번 도전해 보십사 하고 이제 수업을 개강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게 커뮤니티에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매를 하다가 보면 숨어있는 지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경매 옥션 사이트를 보고 권리상 문제없네, 입찰 봐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큰 돈을 날리시는 분들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실질적으로 경매 사건이 10건 중에, 때로는 100건 중에 약 10% 정도는 미납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동그라미 하나 더 써서 금액을 1억짜리를 10억으로 착각해서 입찰 보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감정가가 시세인지 알고 실질적인 거래되는 거는 5천만 원인데 감정가가 1억 나왔다 해서 1억 기준으로 주위에는 이 정도 가격에 낙찰되니까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입찰가 썼다가 입찰 보고 시세 조사하러 갔다가 낭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그 지뢰밭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입찰 받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단순한 아파트 경매지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귀한 시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아이고, 요즘 강남 이상으로 핫한 성수동이죠. 강변 인강 아파트고 건물 면적 25평에 감정가는 23억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짜잔, 감정가 23억에 한번 유찰되어서 작년 8월 달에 18억까지 나온 게 23억 3천에 낙찰되었습니다. 우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가 올해 3월 달에 나왔고, 그리고 한 번 더 유찰 나왔을 때 19억 8,900에 낙찰되었습니다. 차순위는 15억 6,800이고 이분이 19억 8,9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1억 8천을 날렸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신 분은 미납 사건이니까 보증금 20%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3억 정도가 또 날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미납이 4억 8천의 미납 사건이 생겼는데 왜 이런 사건이 나왔을까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지금 14억 9,700인데 19억 8,900에서 또 미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고가 매수인 열람 신청 복사, 최고가 매수인 매각 불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받고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랬죠. 무슨 일이 생겼겠죠.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신청했어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이 말이에요. 매각 허가 결정 났는데 항고까지 제출했다. 항고하려고 그러면 보증금 몇 프로 들어가야 돼요? 10%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패소하면 그 10%를 또 날리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승소하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보증금 3억에 여기 10%까지 하면 거의 4억 5천을 날려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게. 3억 날리고 끝내느냐, 항고에서 이 보증금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느냐, 이분도 엄청 고민하고 제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제출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했을까 모르겠을까? 제가 봤을 때 100%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굉장한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도록 할게요. 비고란에 보면 여기는 성수 전략정비 사지구에 있는 물건이고 조합 설립 인가 당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이 사건의 부동산 소유자 주식회사
땡땡땡은 성수전략정비 4지구 내에 1, 2, 3, 4가 있는데 1지구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2지구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 4지구 안에만 804호 외에도 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지금 경매 나온 물건 외에도 다른 물건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구역 안에 최소한 2개 이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조합원은 지위 양도는 1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에 1개가 나온 거야. 그럼 낙찰받아봤자 이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거래되는 시세는 재개발에 대한 피가 붙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한 23억 정도 거래돼요. 23, 4억. 그 정도의 피가 붙어서 거래되는 거지 현금 청산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간평했을 때는 실질적인 가격은 얼마 안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앉아서 약 10억 정도는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돈이 많다고 경매하고 돈이 많다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하게 내가 뭔가를 알고 투자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낙찰받으신 분은 저희 교육생이 아니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이 낙찰받은 물건이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묻더라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분 또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 보세요. 현금으로 4억 5천이면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작은 금액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3억을 날리느냐 아니면 4억 5천을 날리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 나올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너무 혹하지 말고 조합이 설립이 안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조합이 딱 설립되는 순간에는 무조건 대표자 한 명한테만 입주권 나오니까 이런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을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를 꼭 체크하고 입찰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입찰 받다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1순위로 확인하고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주가 우리 지구 안에 우리 조합에 해당 물건 1개가 있는지 2개 이상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입찰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물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물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동 아파트입니다. 어이구, 신동 아파트. 지금 여기는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나서 철거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이고 감정가는 18억이고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17억 5,800에 낙찰받고 또 미납했습니다. 아이고 참 머리 아프다 그렇죠? 그리고 16억 6,600에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을 때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오케이. 감정평가사 대상 물건은 재건축 정비사업지구 잘 보세요. 지위를 득한 것을 전제로요. 전제. 그거를 가능을 열어두고 권리가액을 만들었다.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상 물건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이루어진 상태다. 여기는 벌써 분양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단지가 벌써 몇 동 몇 호 조합원들은 벌써 다 신청을 했는 상황이고 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된다. 등기부 등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등본 보시면 각구에는 뭐 소유권에 대한 거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 경매 개시 결정. 경매를 누가 신청했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다. 이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럴 때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예외사항이 있어요. 지위승계 안 되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지위승계를 해줄 의무는 없다. 어디가? 조합에서. 이거를 모르고 입찰을 보니까 이분도 결론은 보증금 20% 들어갔으니까 약 3억이라는 돈을 또 날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모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지킬 목적으로 경매로 입문하셨다 그러면 기본적인 상황을 알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말했던 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러면 내가 낙찰받더라도 조합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 해당 물건처럼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금융기관에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개인이 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누가 했다? 대부 업체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에서는 그거 해줄 의무는 없다. 관련 법령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조합에서는 굳이 해줄 이유는 없어요. 조합 입장에서는 무조건 조합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100% 뭐 한다? 현금 청산해버리고 끝내버린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조합에서 가져가고 조합원들한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해줄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경매가 누가 신청했느냐까지 꼭 체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감정가는 7,400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19년도가 말소 기준인데 이분이 전입을 했는데 보증금 500에 38만 7천 원. 소액 임차인이니까 문제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뭐 다른 채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다. 그렇지만 또 뭔가 문제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봅시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는데 최선의 술정은 2019년 11월 28일 뭐 보증금 500이 얼마?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큰일 나죠. 그럼 이제 또 뭘 봐야 됩니까? 등기를 보셔야 된다. 등기를 또 봅시다. 저는 어릴 때 경매를 배울 때는 이런 경매 옥션 사이트가 없었겠죠. 이제 책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보고 지금은 사건 열람은 관계인들만 사건 열람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법정 앞에 그 사건 열람 그거를 책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입찰 보기 전에 우리가 일일이 수기로 다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등기부등 뭐 이런 게 내가 스스로 다 떼봐야 돼요. 원본을.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 때는 항상 입찰 들어가기 전에는 원본을 꼭 봐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뭐가 있느냐면 6-1에 보면 약정금지사항 환매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택은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주택이란 뜻이죠. 민간임대주택. 옛날에는 우리가 8년, 때로는 단기 4년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했잖아. 그렇죠? 그때 이분이 신청한 거예요. 낙찰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특혜를 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소가 안 돼요. 그러면 말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이걸 말소해야 돼요. 그러면 전 소유주가 동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한테 가서 찾아서 말소해달라고 하면 이분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거의 안 해주겠죠. 왜? 뭔가 해준다 하더라도 돈을 또 요구하겠죠. 이러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얘 때문에 말소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출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대출이. 이 물건도 7천 얼마 정도 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6천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대출이 안 되니까 미납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100% 내 현금으로 일단은 넣어놓고 이분한테 가서 말소를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내가 등기한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등기하더라도 전 소유주가 연락 안 된다 그러면 말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승계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머리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매한다고 그냥 대충 매각 물건 명세서 보고 권리 분석했다. 그리고 뭐 현장 가서 아이고 얼마 하던데 얼마 써야 되겠다. 이래 하시는 순간 나도 여기 세 가지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뭐 10매덕짜리, 20매덕짜리 벌써 한번 미납했는데 그 다음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봤겠어요. 왜 이 사람이 미납했을까? 맞죠? 그리고 알아보고 입찰을 했는데도 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증금 20%나 들어갔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지 말고 등기부 등본을 꼭 체크하시고 때로는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라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면 조합은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때로는 재건축 아파트면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된다. 물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것까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서 아이고 내 경매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요까지 제가 준비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사실 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잘못하다가는 내가 소송까지 가야지만 판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요 세 가지 사례만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알았죠?
와우, 고급 강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법조항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업투자자반은 드낙찰 회원만 가능한가요? 전업투자자반은 완전 경매를 처음 오신 분들은 안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디서 책이라도 몇 권 좀 읽어보고 다른 데서 강의라도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실패 없는 경매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엄청 덥죠. 서울도 덥고 지방도 덥고 전국 다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운데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낙찰 옥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